형사소송법의 아주 기초되는 이론으로서 여러분이 이제 형사소송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형사소송법의 기초는 알아야 할 것 같은 부분,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식일 수도 있지만 상식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 그러면 누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건 절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절차다. 어떠한 절차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는 절차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범죄를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데 그냥 줄 것이냐,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절차를 지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총을 쏴서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절차,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에서 우리가 보통 그러죠. 범죄와 형벌에서는 이걸 앞에 있는 죄자와 뒤에 있는 형벌의 형자를 내고 죄형 법정주의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을 주는 절차를 죄형 법정주의, 이건 형법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할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면은 우리가 일단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사를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조사기관에 수사를 받으러 가면 이걸 피의자라 그러죠. 여기서 피의자를 조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다가 재판 절차에 넘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공판 절차로 넘깁니다. 공판 절차에 넘길 때 이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피고인이라 그러죠. 피의자가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는, 공판 절차로 넘어갔을 때는 피고인이라 그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했을 때 재판이 확정돼서 유죄 무죄를 받았을 때, 유죄일 때, 만약에 그럴 때는 유죄다 그럴 때는 형을 집행하는 절차를 뭐라 그럽니까? 집행 절차에 가면은 이 사람을 수형자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형사소송의 절차는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 집행 절차,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수사 절차에서 일단 기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죄를 지었는가 안 지었는가 수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검사는 기소는 뭐냐 그러면 소를 일으킨다 그래서 기소라 그럽니다. 죄가 없다 그러면 불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소와 불기소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무슨 얘기를 들으냐면 공소를 제기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공소의 제기는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했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다. 이걸 또 실무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구한다. 공판을 구한다 그래서 구공판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이 범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한다?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이걸보다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가장 여러분이 혼동하는 부분이 피의자 단계에서 피고인으로 넘어가는 단계, 이게 수사에서 공판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 이 부분에서 기소, 공소,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기소를 했다, 불기소했다 라고 얘기하면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기소를 했다 그러면 공소를 제기한 것이 된다. 이걸 기소를 다른 말로 공개된 재판을 청구했다 해서 구한다 해서 구공판이라고도 하고, 만약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구약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소와 공소는 같은 말이고 구공판, 구약식 이 개념 자체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여러분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사람도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용어로 생각하는데 아주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상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개념 중에서 그러면 법원이 어떤 재판을 하냐? 법원이 재판을 하는 재판의 형식에는 판결과 결정 그리고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은 무엇보다 판결이라 그러느냐? 어떤 것을 판결이라 그런다? 세 가지거든요. 판결은 그 법원의 최종적 재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 신금마다 1심, 2심, 3심에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판결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는다. 우리가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그 신급에서는 이게 끝났다. 1심에서 끝났다. 만약에 1심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항소하고 또 억울하면 상고하지만 이게 바로 판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통 재판받으러 간다 그러면은 판결받으러 간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냐면 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소송의 진행 절차에 관한 비교적 가벼운 상황에 대해서 재판은 대부분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법원의 결정은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뭐라 그럽니까?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했느냐 안 했느냐 보석 허가 결정 그러죠. 공소장을 변경한다 그럴 때 공소장을 변경 허가 결정 만약에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신청했는데 증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은 결정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곧 결정이라는 것은 소송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법원의 재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제 하나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명령은 뭐냐? 명령은 법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재판장이라든가 수명법관, 재판장의 명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판사가 만약에 기일명령, 이걸 좀 바꾸십시오. 보정명령, 가장 가벼운 부분에 대해서 즉시 어떤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나 절차에 대해서 법원이 하는 것보다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 결정, 명령, 그럼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면 그 신급의 마지막이다. 결정은 절차에 관한 과정을 가면서 법원이 하는 것이다. 명령이라는 것은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이 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보정해라, 나가시오, 일어서시오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장 쉬운 또 어렵게 관할이라는 것이 있어요. 관할이란 말을 여러분이 많이 듣는데 관할 중에는 토지관할이나 사물관할, 심급관할 이렇게 했는데 토지관할은 너 지금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제주도 산 사람을 서울 가서 재판받게 할 수 없고 서울에 있는 사람을 제주도에 가서 재판받게 할 수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보다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토지관할입니다. 그렇다면 가끔 가다 보면 사물관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물관할은 무엇보다 사물관할이라고 그러는가? 사물관할은 물건이 큰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 중에 사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이 엄하거나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오냐면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고 보통 경우 원칙적으로는 어디에서 한다? 단독 판사가 한다. 그래서 단독 판사가 심판할 것인가 합의부가 심판할 것인가를 구별해서 사물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심급관할이라는 것이 있죠. 심급은 지금 1심이냐 2심이냐 3심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보다 상소에서 1심이냐 2심이냐 3심이냐 라는 것을 보다 심급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토지관할, 사물관할, 심급관할 중에서 다른 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1심은 단독판사관할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합의부 관할이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사물관할에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1심에서
단독 판사 사건은 2심을 간다. 사실은 항소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항소 합의부가 됩니다. 그러면 1심의 합의부 사건의 2심은 고등법원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은 여러분이 사건 번호라는 것이 있죠. 보통 경우 사건 번호를 보면은 이 사물관할하고 신고관할이 구별이 됩니다. 1심법에서 고탄 그러면 사건 번호는 형사소송법의 사건 번호는 고노도입니다. 고 그러면은 무조건 이건 1심이라는 것이고 노는 2심이고 도는 3심입니다. 그런데 사건 번호를 보니까 고단 고합이라고 있지요. 고단은 1심의 단독 판사의 관할이고 고합은 1심의 합의부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단과 고합으로 사물관할이 나눠져 있죠. 그러면 2심을 보니까 2심은 무조건 노네. 그러면 2심과 3심은 다 합의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이나 합을 나눌 필요가 없이 그냥 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를 봐서도 이게 1심인가 그 다음에 사물관할이 어딘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단 그러면 1심의 단독판사 사건이다. 고합 그러면 1심의 합의부 사건이다. 그러면 고단 사건의 항소는 어디냐? 무조건 2심은 이 사건 번호가 노입니다. 대법원은 도겠죠. 그래서 고단의 항소사건이나 고합의 항소사건은 무조건 노다. 노에 대해서 상소를 할 때 상고법원은 대법원이기 때문에 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를 가지고 여러분 그 기초 상식만 있다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에 이제 소송의 조건.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형법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형법의 조건 이렇게 얘기지만 소송도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송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에 먼저 봅시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을 할 때 모든 당사자가 누구냐? 당사자. 그러면 검사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소를 계속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보다 검사가 있고 이걸 방어인으로 공격하는 그 검사의 공격을 방어하는 사람은 피고인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을 뭐라 그럽니까? 당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한 사람은 공격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방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계속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 1번 당사자 능력이라고 있고 소송 능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능력은 이게 조금 어려운 능력이 아니. 당신은 살아있어야 돼. 죽은 사람 갖고 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능력. 일단 산 사람을 가지고 살아있기만 하면 이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당사자 능력은 있습니다. 그럼 보통 능력 그럴 때 소송 능력 그러면은 살아있으면서 자기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 검사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소송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을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소기각 결정, 공소기각 판결, 면소 판결 이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 개념을 할 때 여러분이 특히 처음 공부하기 공소기각 결정이 뭐고 공소기각 판결이 뭐고 면소 판결이 뭐냐. 지금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공소기각 결정 그러면 당사자 능력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 그러면 쉽게 해서 현재 살아있는 놈이 아니라 그 말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개념만 공소기각 판결 그 말은 쉽게 해서 형사소송 절차를 법을 위반했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럼 면소 판결 그 말은 옛날에 처벌받은 사실이 있으나 법이 판결에서 바뀌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명이 있거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공소기각 결정 그러면 사람이 죽어버렸구나. 죽어본 사람한테
재판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결정. 공소기각 판결 그러면 형사소송법의 절차를 위배했구나. 면소 판결은 재판을 옛날에 한번 처벌을 받았거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다시 재판을 할 이유가 없을 때는 면소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형사소송법의 기초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꼭 공부를 하시는 분이나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형사소송법을 들으면 아주 여러분에게 형사소송법의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